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계 찾아왔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예, 유프로입니다. 다시 또 통계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보시면 이제 연말 분위기도 나고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뭐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막 또 좀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좀 어려서 예, 같이 또 놀아주기도 하고 또 뭐 그랬습니다. 네. 좀 이제 일단 연말이고 해서 이런 분위기를 좀 준비해봤고요. 아주 뭐 그냥 일반적이네요. 네, 그 뭐 사실 이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2019년부터 평균 29.5%가 성장을 하고 있고 2026년에는 6,394억 달러 수준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적어왔네요. 예, 좀 제가 보고했는고 좀 시선 처리가 좀 안 되는데. 예. 예.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 또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그 통계, 소통 뭐 이런 거 이제 도장 깨고 다니는데 어쨌든 소통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저한테 이래저래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방금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산업도 막 이제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헬스케어 시장은 확대하는데 과연 헬스케어 소통 혹은 헬스케어 마케팅과 관련돼서 이렇게 선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뭔가 이렇게 특화된 뭐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아까 뭐 보셨겠습니다만 제목으로 헬스케어 시장과 헬스케어 마케팅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헬스케어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가 좀 그것도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소통과 마케팅 입장에서 또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이제 홍보 마케팅 이런 관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건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요 얘기부터 먼저 그러니까요. 해보시죠. 기본적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제가 그 이제 전에 있다가 아마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거기 분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과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참여해서 제가 담당하는 영역은 이제 뭐 헬스케어 마케팅이나 아니면 소통이나 그다음 헬스케어와 관련 이 어려운 얘기들을 대중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좀 얘기할 건가 이제 그런 거를 담당하러 이제 그 분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저 말고는 이제 그 디지털 소위 말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분들이 뭐 진짜 이제 전국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웠는데 한 게 제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소통 마케팅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되게 쉬운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차라리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꺼내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B2B, B2C 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아마 소통이나 마케팅 공부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 뭐 베네핏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매체 미디어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분들한테 되게 어렵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B2B가 뭔지 그러니까 B2C가 그 얘기부터 뭔지도 맞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꼭지를 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봤어요. B2C인지 B2C인지 뭐 B2B인지 혼합형인지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헬스케어 시장 마케팅 뭐 이랬을 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이라 그러면 뭐 글쎄 뭐 안마의자도 있을 수 있고 병원도 있을 수 있고 혈압도 뭐 있고요. 혈압도 있을 수 있고 웨어러블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데. 이 영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걸 이제 뭐 대중에게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럴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업이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이제 봐가지고 뭐 미디어 뭐 SNS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그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뒤에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게 이제 B2B라 그러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완전히 일반적인 그 소비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지 아빠 세호 엄마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알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종적인 소비자지 않습니까?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어디 이마트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어떤 기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뭐 고객들도 어느 기업의 누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B2B인 거예요. 네, 근데 네. B2C는 그게 아닌 거죠. 네. 이게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어디 마트 가서 뭐 이렇게 사듯이 여러분들이 제품이 만약에 쉽게 말해서 어느 마트 뭐 이마트 뭐 이런 데 이렇게 막 놓여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B2C인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 최근에 특히나 헬스케어와 관련된 건 혼합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B2B라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영업 상대가 병원이다라고 네. 해도 네. 거기서 만약에 그 병원 담당자가 이거 우리도 계약해야 되겠는데라는 목소리가 나오려면 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좀 있어요. 좋은 기계 들여놓고 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알아서 이거 좋은데라는 어떤 이미지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네. 그게 여러분들 B2B 비즈니스에 도움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사례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처음 보는 무슨 약품이나 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궁경부암 주사가 뭐 이런 얘기인데 되게 영어도 많이 쓰여 있고 막 그런데 그게 광고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필요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무슨 주사 맞으려는데 뭐인데 A8 뭐 이걸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광고할까? 이유가 일반 사람들한테 스물스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검색도 해보고 막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서 이게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막 광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첫 번째가 B2B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B2B에 좀 치우친 건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소비자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진짜 막 SNS 화제되고 막 이런 건 걸지 네. 아니면 두 개를 섞어야 될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길어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러려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이제 담당자들이 조금 답답한 모습들이 이제 뭐 타겟팅이라든가 아니면 타겟팅에 맞는 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팔고 있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베네핏이 이게 세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아니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타겟이 누굽니까? 베네핏이 뭡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는 매체가 뭡니까?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 대체로 헬스케어 영역에서 너무나 전문가인데 저한테 손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잘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좀 화두를 띄워놓습니다. 그 세 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헬스케어 마케팅의 ABC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겟, 베네핏, 미디어.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제 헬스케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부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소비자들은 아니면 뭐 기업 담당자들은 알아듣기도 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뭐 기술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얘기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헬스케어 마케팅, 헬스케어 뭐 소통,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끝까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저 이거 중요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인 다 똑똑해요. 아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박사들도 많고요. 아이. 그 기술 엄청납니다. 제가 만난 분들도 이게 정말 그냥 한 칼씩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한 거가 있으니까 네. 왜 너희들은 못 알아줘? 그렇죠. 대중이 이거만 엄청난 걸 이걸 알면은 엄청 좋아할 텐데 착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몇 분 이렇게 그때 뭐 디지털 헬스케어 그 분과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 듣고 막 그랬는데 보면은 그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오면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세요. 이건 어떻고 뭐 해서 아메리카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MIT 막 얘기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네. 알아. 아는데 문제는 마케팅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케팅은 다른데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대중한테 여러분들 서비스나 여러분들 기기나 여러분들 테크놀로지를 팔고 싶으면 그걸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대중은 사실은 여러분들 테크놀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연구소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베네핏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베네핏이 뭔지를 저는 자꾸만 듣고 싶은데 이분들은 저랑 얘기하면 계속해서 기술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뭐를 받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어워드 100개 막 해가지고 뭐 심지어 어디 뭐 네이처에 나왔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소비자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끼리는 반드시 뭐 이렇게 뭐 보면은 엔드 베네핏, 최종 베네핏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해서 대중을 감동시킬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 항상 기술에만 포커스 맞추고 뭐 이거 최근에 뜨는 기술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제 B2B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요 뭐 네이처에서 나왔던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부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B2B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설득하면 이게 당신네 업장에다 이걸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 베네핏화돼서 당신이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 물론 중요해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뭔가 영어를 막 이렇게 씀으로써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있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있어 보임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광고에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우르소 대속시콜린산 몇 밀리그램. 우르소 대속시콜린산이 뭔지 알아요? 우르사는 알겠는데 그 제가- 몰라 사람들.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이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수없어하면서도 네. 영어가 들리면 일단 약간 그럴 듯한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이랑 무슨 아, 테크놀로지가 그러네. 아닌 베네핏에 감동한다 이렇게 물론 좀 있어 보이게 이거는 쓰긴 했습니다. 있어 보이진 예. 않는데 예. 아무튼 뭐 서체도 좀 거지 같고 그렇지만 예. 어쨌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최종 베네핏과 관련된 걸 전달하기 좀 편리한 수단이 영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네. 테크놀로지를 막 이렇게 막 강조하는 건 뭐 제가 메타버스 얘기 잠깐 해도 되겠어요? 아, 그럼요.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뭐 기술 뭐 테크놀로지 막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런 거예요. 기술 뭐 항상 무슨 4차 산업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특정 AI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항상 그 시대마다 막 이렇게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무슨 뭐 창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소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한 건 뭐냐면 베네핏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도 않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심사를 갔다 왔습니다. 심사를 갔다 왔는데 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였어요. 아, 저도 메타버스도 우리도 써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뭐 하는데 메타버스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활용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제가 심사 갔던 건 뭐였냐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을 해서 네. 뭔가 바이어끼리 연결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상품을 외국 바이어가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뭐 그걸 이렇게 고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담도 하고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을 것 같죠? 예. 근데 정말 삽시간에 좀 썰렁하게 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네. 메타버스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 뭐 그쵸. 기술은 엄청 오, 그러니까 재밌네요. 테크놀로지, 오, 좋아, 한참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무슨 외국 바이어가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포시 손을 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기술은 알겠다. 이거 엄청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외국 바이어 입장에서 네. 굳이 내가 처음 써보는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 체크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뭔가 상담도 하고, 허들이 많네요. 그거보다 네. 그냥 전화하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상사, 뭐 무역회사 이런 거 네, 전화해서 전화를 그냥- 하거나 아니면 그냥 줌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10대 명이 저를 약간 죽일 놈 쳐다보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기술이 우수한 건 알겠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이것도 기술이 우수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어떤 편익을 주고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네. 그냥 넘어가면 헬스케어 마케팅은 그대로 고꼴 고제자입니다. 아, 이게 보면 병원 광고에서도 보면은 이만한 거에 보면 어떠한 기계를 들여놨다. 그래서 그게 3분의 2 다 차지하는 거 막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정말 경악합니다. 저는. 들여놨다. 예, 그죠. 그러니까 병원 홍보와 관련돼서 정말 선수가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들여놔서 뭐 어쩌라고. 그렇죠.
예전처럼 뭐 하나 기계 들여놓으면 저기 가야지 막 이런 환자들이 아니에요. 요새는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테크놀로지 선수인 것도 알고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계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B2B에서 상대 혹은 B2C에서 상대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 그거를 개발해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몇 달이 걸려서라도 그걸 반드시 개발해서 그거를 내세우는 게 마케팅의 핵심이다. 네, 이거 뭐 베네핏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B2B든 B2C든 혼합형이든 이제 상대방에게 그 마케팅 차원에서 영업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사실 못 알아듣는 용어를 쓰게 되면 분위기 썰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좋다, 그냥 이건 뭐 어디서 뭐 유명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말리게 되는 건데 이래도 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B2B 마케팅은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B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그 B2C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뭐 단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그쵸? 공급의 지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크놀로지의 뭔가 투명성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네, 어디서 상을 받았다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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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니면은 비슷한 기술이 없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리서처처럼 접근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B2B 마케팅 기획서와 B2C 마케팅 기획서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리고 B2B 기획서는 아마 앞에가 뭐 예를 들어서 한두 장이면 뒤에가 어펜딕스로 붙는 게 뭐 한 열대 장 될 거고. 네. 근데 B2C 기획서는 사실은 앞이 훨씬 더 길거든요. 앞이 훨씬 더 길고 뒤는 뭐 그렇게 뭐 많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개가 기획서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황 분석 막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B2B와 관련된 마케터라든가 아니면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그거 두 개는 분명히 스타일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이라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카피를 예쁘게 해야 된다, 뭐 미디어를 해야 되는데 연예인 누굴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B2C에 조금 뭐랄까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B2B 마케팅은 이성적이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선수가 선수랑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떳떳해야 되고 일정 부분 그 영역에 있어서 막 진짜 뭐 아주 좀 뭐 또 천박하게 얘기하면 학사, 석사, 박사가 있으면 약간 석박사가 쓰는 어떤 그런 문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뭔가 그 기획서를 쓰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해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 다음 버전이 뭘까? 그 다음 스텝이 뭘까?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B2B라고 해서 모든 뭐 어떤 영역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똑같이 무슨 그 실험실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돈이 벌리려면 사람들한테 최종인 사람들한테 돈을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 기획서 쓰고 뭐 하고 막 이런 거다. 근데 B2B 기획서 보시면 어쩔 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뭐 열대 장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정말 거기에 정통한 사람 아니면 참 보기가 힘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용어가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그 차트에 뭐 이렇게 쓰시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십니다.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쓰시면 전부 다 영어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쓰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의과대학에서 무슨 뭐 했는데 영어로 뭐 이렇게 잔뜩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글로 다 바꿔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어떤 이런 사례 아니면 만약에 조금 정말 요만큼 퍼센트지라도 그거를 대국민이 알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더더군다나 특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일반 뭐 기업 그러니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설득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국회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공 부처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기획서에 너무 어려운 얘기만 잔뜩 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요거 무슨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거 이거는 영어로 된 거 뭐 안 바꾸고 뭐 이런다. 근데 만약에 뭔가 어떤 특정한 용어는 바꿔야 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되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누구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용어에 신경 써라. 예를 들면 디지털 치료제가 무슨 말이 뭐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약간 디지털로 치료받는 느낌인데요. 그런 너무나 단편적인 거 말고요. 아무튼 뭐 즉석에서 한번 디지털 치료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디지털로 치료한다는 거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쩌자는 얘기. 이것도 디지털인데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이렇게 안마를 한다거나. 이것도 이것도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인가요? 그렇죠.
마치 이걸로 때리면 예. 사이버 범죄가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까? 이거는 네, 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당뇨 체크하기 위해서 피 뽑아서 체킹하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 그게 뭐 아닐까라는 자연적으로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치료제라 그러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소통이나 뭐 이런 거 마케팅 담당자면 바로 우리 같은 지금 약간 말도 안 되는 꽁트나 이런 걸로 만약에 받아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치료제라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딴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아까 제가 유치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그럼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마하면 이거 치료되냐? 아 시원한데요. 예. 그렇잖아. 시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냐, 아니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아니면 아까 이제 뭐 피 뽑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체킹이 된다는 네. 이런 거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만들어낸 게 상품이 정말 유니크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시겠죠. 그렇다면 용어부터 잘 신경을 쓰시라 이거예요. 진짜로 이게 받아들일 법한 걸로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러니까 용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약간 여러분들 제품이 소비자들이 약간 열광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집니다. 아 콩글리시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디 프렌드라는 거 있잖아요. 아 제품에. 예, 예. 그게 저도 유학은 했습니다만 그게 영어로 맞는 걸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바디 프렌드. 이거는 보통 이렇게 몸 친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조금 뭐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뭐 어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 받아들여- 이제는 뭐 안마 의자의 고유명사처럼 그러니까 쓰고 있죠. 그러면은 예. 그냥 뭐 사람들이 바디 프렌드 그러면 그러면은 뭐 항상 이렇게 거실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그 베란다 옆에 있고 텔레비전 네. 옆에 있는 거기 이렇게 놓여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치료제와 바디 프렌드. 이게 생각해보면 세상에 없던 거거든요. 두 개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각자 다른 걸 떠올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어가. 근데 그런 용어 많습니다. 그런 용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오류, 오해, 또 뭘 막 이게 적습니까? 아, 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주어 같은 별로 의미 있는 얘기들이어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아무튼 용어에 신경 쓰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사실 뭐 B2B도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결국 아무리 뭐 기업 간 기업 간의 뭐 거래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결국 마케팅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참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두 군데를 아무튼 갔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공공미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네. 서울시 공공미술과 관련돼서 마케팅적으로 대중에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자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한병원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대한병원협회에 가서 뭔가 이제 토론으로 했었는데 거기 주제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병원과 관련돼서 이제 그 환자와 소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그 두 군데 가서 덜덜 떨면서 용기 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를 연구하지 않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다. 첫 번째는 재밌네요. 미술계, 미술계. 또 하나는 의료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빛을 이렇게 쓱 봤더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동공이 많이 다 흘러요. 저를 네. 죽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눈빛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소신 발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술계에서 소비자란 말 안 씁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 쓰는지 혹시 아세요? 미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사람,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사실 미술에 조예가 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뭐 더합니다 사실. 예, 뭐 미술 향유자라고 부르는데 향유자요. 아, 향유 고래도 아니고 향유하다. 뭐 이런. 이게 향유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약간 자본의 냄새도 나고. 네 맞아요. 아이 천박하게 이러는 네. 거죠. 근데 소비자는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영어로 하면 조금 쉬워요. 그냥 피플이 있고 그다음에 컨슈머가 있고 커스터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스터머까지 가려면 커스터머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벌어먹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사는 사람, 그다음에 커스터머까지 오면은 1년에 몇 번씩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주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향유자를 연구하는 건 맞는데 소비자를 연구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눈총을 받고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병원협회 가서 네.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의료계는 환자를 연구한다. 그건 안다. 나도 환자니까 환자를 연구한다. 그런데 소비자를 연구하진 않더라. 네, 그렇죠. 소비자를 연구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정프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무슨 최종 베네핏 우리 제품이랑은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린 B2B인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B2B에서 소비자는 누구겠어요? 담당자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소비자예요. 여러분들 담당자.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국회의원 소비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원하는지 혹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는 그거 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그런 부서가 있는지 그런 담당자가 있는지 여러분들 기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밀고 있는 그 제품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뒤에 이제 멋지게 포피라고 써놨는데 너무 옛날 얘기죠 이 용어가. 미안합니다. 예, 이 용어가 옛날 옛날 얘기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요 뒤에 있는 배경을 준비해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떠오르는. 첫 번째는 그 올디스 but goodies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라 그래서 그 아예 그냥 고루한 거랑 클래식한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하다는 측면에서 요걸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 그래도 감동은 가끔 아날로그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메타버스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글쎄 저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만 생각 이게 코로나와 관련돼서 막 이렇게 했어 그렇지 코로나가 다 거쳐지고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사람들 만나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사람들한테 적정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버스가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가끔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만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중요한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제 4P 이 오래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끄집어낸 게 저기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숨어져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가 아닐까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십니다만은 저도 맞춰줘야죠. 그런 것 같네요. 4P 사람 뭐 이런 건데 4피플이요. 이게 좀 아무튼 갑자기 당황스럽긴 한데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4P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케팅의 핵심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개인데 이게 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사장님들 만나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뭘 자랑하냐면 프로덕트만 얘기해요. 그렇죠. 예. 우리 제품이 어떻고 이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뭐 어마어마할 거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거 어디서 상 탔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마케팅에 왜 포피가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건 이 3P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3P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뭐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그 프로덕트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돈을 버는 방법은 제품을 통해서 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다시 또 가격이 돈을 벌게 됩니다. 예를 들면 2+1, 1+1, 1+2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 막 이런 것도 고민하고 막 그렇잖아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세일 막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스 어디다가 놓느냐. 그렇잖아요. 막 마트에서 막 이렇게 네네. 눈높이에 놓느냐, 밑에다 놓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어떤 플레이스, 사람 마음에 뭐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어디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프로모션은 우리가 한참 얘기하는 이 소통, 광고, 홍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헬스케어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프로덕트로만 내가 승부를 보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나머지 3P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3P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고민해 달라. 이게 보면 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 프로덕트가 없을 때는 뭐 나머지가 그렇잖아요. 프로덕트가 없는데 나머지 3P를 강조한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그러면 안 되지만 프로덕트가 있다면 나머지도 보완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마케팅이나 영업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이 확실할 것인가. 그 네 가지 4P를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전략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헬스케어 마케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은 크죠. 그렇죠? 경쟁은 엄청 심하죠. 그런데 거기서 뭐랄까 기술은 다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오늘 짧지만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 네, 그 와우. 오늘 그 지금까지 뭐 마케팅 관련해서 뭐 얘기를 잘 들어봤지만 지금 제가 배경을 준비한 게 이 헬스케어 시장이 혼돈의 그러네요. 카오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엔 소비자, 환자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혼돈의 카오스, 좋은 제품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잘 팔릴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려면 뭐 앞서 이런 전략들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혼돈의 카오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이 멋있네요. 생각보다 멋있네요. 이 기술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이 감동을 주는 건 아니라 기술이 주는 베네핏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제품을 만드셨겠으니까 그럼 그 제품 자체가 뭔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주는 베네핏이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팔아야 한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정말 혼돈의 헬스케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이렇게 그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통깨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